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자, 절제 주식투자연구소 전문가 절제의 신입니다. 아침 시황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11월 7일 월요일. 자, 유럽 증시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휴장이었고, 이제 벨기에, 폴란드,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주요 지수인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가 좀 가장 좀 큰 폭으로 좀 빠졌죠. 어제 뭐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금요일 시장이죠. 금요일. 지금 월요일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증시 좀 살펴보면 어제는 최근에 좀 뭐 가장 좀 강했던 섹터들이 은행권 섹터들인데, 어제는 은행권 섹터들도 좀 약했고, 영국 같은 경우, 뭐 HSBC 홀딩스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뭐 로이치뱅크라 뭐 바클레이즈나 이쪽이 전체적으로 또 좀 약했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유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뭐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쪽도 같이 좀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주들, 금융권 섹터들이죠. 보험주들, 뭐 올드 뮤튜얼이라는 영국 뭐 대표적인 보험회사인데 요게 한 4% 가까이 조정이 나왔으니까 좀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뭐 영국은 좀 한 1.4% 정도 빠졌는데 은행도 약했고 보험도 약했고 제약도 약했고 에너지 섹터들도 약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주들도 약했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섹터 로레알은 좀 선방을 좀 해줬는데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뭐 원자재 섹터들도 약했고, 은행권 뭐 악사라든지 뭐 BNP 파리바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뭐 프랑스는 제조업도 있죠. 좀 푸조 같은 요런 쪽도 좀 약했고요. BNP 파리바, 요런 쪽 전체적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좀 약세 흐름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유럽은 뭐 그러니까 영국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타 국가 대비 더 하락이 좀 나온 거고,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런 제조업 섹터들이 좀 있는 국가들은 그래도 뭐 영국보다는 좀 선방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제조업은 좀 괜찮았어요. 자동차 섹터들은.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 금융권은 전체적으로 좀 약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은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메리카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지수는 자, S&P 뭐 약보합 마감했죠. 다우존스도 약보합, 나스닥도 한 0.24%,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아직은 뭐 800포인트 위에 있긴 하지만, 아직은 800포인트 위에 있어서 뭐 괜찮긴 한데 최근에 좀 약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뉴욕 증시도 IT 섹터들은 좀 하드웨어 쪽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요게 좀 길지 않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상승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어떤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좀 그 어떤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온 거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이랑은 좀 다르게 좀 뭐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죠. 약보합으로 마감했으니까 뉴욕 증시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약주들도 좀 괜찮았고, 그리고 뭐 캐터필라 같은 요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두산 인프라코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좀 약한 요런 의료업종들, 뭐 나이키라든지 요런 것들도 좀 괜찮았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 약했던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금 약하지 않았습니까? 뭐 인텔이라든지 애플 뭐 이런 쪽이 조정이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권 뭐
JP 모간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CTNA 이런 쪽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징으로 좀 보면 제약주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제약주들이. 예, 그게 좀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저번 주, 그러니까 뭐, 주중만 하더라도 좀 가장 큰 폭으로 좀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0.24% 정도밖에 안 빠지지 않았습니까? 뭐, 다우랑 거의 S&P랑 비슷하게 좀 빠졌는데, 요 역할을 했던 게, 나스닥에서, 바이오 섹터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예, 그래도 뭐 비슷하게는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뭐 빠지면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인사이트 파마 요쪽도 괜찮았고, 바이오 마린도 좀 괜찮았고, 뭐 바이오젠이라든지 이런 쪽, 예, 그리고 뭐 베르텍스 파마라든지 이런 쪽이 다 제약 쪽이거든요. 요쪽이 다 괜찮았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반등, 예, 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제약주들 뭐 굉장히 좀 약해요. 예, 굉장히 좀 약한데 뭐 거의 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내려간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리고 S&P 이제 뭐 대형주 쪽에서 흐름을 좀 보면 그 원자재 섹터들이 어제는 반등이 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장 막판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좀 그래도 산업재 섹터들 쪽으로, 예,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뭐 NRG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이 뭐 유전 서비스. 근데 요거는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이 이제 인수한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예, 뭐 여기에 따른 뭐 어떤 시너지 뭐 이런 것들로 좀 올라간, 예, 뭐 좀 이슈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래도 뭐 베이커휴라든지 뭐 알코아 이런 쪽은 어떤 산업재 섹터들의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뭐 플립트 맥모란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지금 원자재 섹터들 뭐 철강이라든지 뭐 건설 뭐 이런 쪽 지금 최근에 뭐 우리나라 뭐 증시 어려울 때 좀 조정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뭐 화학 섹터들 이런 것도 조정 많이 나왔고, 근데 이런 거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국제유가 뭐 45불 요 밑에서는 크게 뭐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반등이 안 나왔지만, 예, 미국 증시에서는 이쪽 섹터가 반등이 나온 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외 증시 뭐 아메리카 뭐 뉴욕이나 뭐 유럽 증시 뭐 간단히 정리를 하면 뭐 유럽은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약했으니까 뭐 크게 특징이 없었고, 아메리카 지수는 좀 낙폭이 최근에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18,000 위에서 지금 조정이 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좀 진정하는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뭐 나쁜 거 없이, 예, 기존에 약했던 것들도 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고, 뭐 IT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예, 원자재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봤던 제약주들도 마찬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더 좀 진정을 한, 예,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지수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따가, 예,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 드리죠. 뭐 아시아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자 보시면 홍콩 항생지수, 예, 그리고 뭐 대만, 예, 대만도 이제 좀 빠질 대로 좀 빠졌죠. 그리고 코스피도 82포인트, 그리고 상해가 뭐 3100 위에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제가 17,000 위에서는, 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고 얘기를 좀 드렸죠. 예, 일본은 추가적으로 좀 빠졌던 것 같고, 근데 뭐, 예, 오늘은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일본 증시도 뭐 지수를 갖다가 판 그런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업 전체적으로 다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자동차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금융권 뭐 미쓰비시 도쿄 파이낸셜이라든지 뭐 다이와 증권이라든지 뭐 노무라 증권 이런 쪽 전체적으로 조정 나왔고 뭐 혼다, 뭐 닛산, 도요타 뭐 이런 쪽 다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샤프, 뭐 도시바 이런 쪽도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가 이렇게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지수를 지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뭐 지금 뭐 미국 대선도 남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팔고 가자. 요번 주죠. 이번 주 일단 미국 대선 확인하고 가자. 뭐 요런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해외 증시 이제 선진국 증시 일본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 증시에 이제 포함된 이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준 기축 통화 국가권이다 보니까 해외 증시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거죠. 신흥국보다도 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좀 약했던 것 같고 오늘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트럼프 저번 주만 하더라도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되고 있으니까 힐러리가 당선될 확률이 좀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번 주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아시아 증시 뭐 마찬가지고 뉴욕 증시나 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코스피 한번 보죠. 코스피 1982포인트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근데 뭐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 저가가 1976까지 빠졌는데 올 때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뭐 거의 이제는 1900 뭐 한 2000 뭐 1900 후반 요 부근에서는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상승 종목 한 420개, 하락 종목 380개, 그리고 외국인 개인 매도가 좀 이어지고 기관이 최근에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업종별로 보면 그냥 뭐가 올라가는 게 없죠. 이 변동성 지수만 지금 올라간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 비슷비슷하죠. 크게 뭐 특징이 없고 이거는 거래량이 좀 줄면서 그냥 다음 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좀 만기도 있고 만기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고 가려는 생각입니다. 이 메이저들이 메이저들이 그러니까 뭐 요번 주만 지나면 좀 좋아질 수 있고 힐러리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에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610포인트니까 뭐 690에서부터 거의 뭐 한 80포인트가 빠진 거죠. 한 15포인트 가까이 빠진 건데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지수가 될 거예요. 코스닥이 거의 탑픽입니다. 뭐 가장 억울한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국인들이 한 220억 그리고 기관들이 뭐 양쪽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코스피보다도 수급은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상승 종목 600개, 하락 종목 한 400개,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너무 과했다 싶으니까 지금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이렇게 좀 보세요. 많이 빠진 거는 많이 빠졌어요. 뭐 누가 뭐래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뭐 싸냐 코스닥이 그러면 그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면 뭐 실적이 좋은데 많이 빠지면 싼 건데 실적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코스닥 섹터들은. 그러니까 그게 근데 뭐 만약에 일시적으로 내가 나빠졌다. 그러면 괜찮죠.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니까. 근데 일시적으로 나빠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코스닥 기업들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거 얘기하면 되게 긴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길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그리고 이 코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주요 산업들, 내가 요 산업들에 지금 내 종목이 편입돼 있다 그러면 일단 반등은 기다리세요. 반등은 기다리는데 아마 길지 않을 겁니다. 예. 620에서 한 630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거기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좀 보고, 이거는 이제 바닥 쳤으니까 돌아섰다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구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구나, 그렇게만 좀 해석하고 코스닥은 전략을 좀 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낙폭이 과했으니까 먼저 반등 나올 수는 있겠죠.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죽은 고양이도 한 번은 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반등은 나오겠죠. 그러면 코스피보다 만약에 좀 더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 코스닥 쪽이, 그러면 그때는 좀 이렇게 자산을 이동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코스피 쪽으로 자산을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내년 대비해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아침 시황 주요 뉴스 한번 보죠. 첫 번째 뉴스, 자,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는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힐러리 클린턴이죠. 당선이 되면 안도할 뿐이지 환호는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도하는 거지. 트럼프가 됐으면 이제 걱정인데 힐러리가 됐으니까 안도하는 거지. 이걸로 환호해서 미국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미국은 워낙에 큰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최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하나가 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작은 국가일수록 어떤 정부의 힘이 강한 거고, 큰 국가일수록 정부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은 막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막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것도 없고, 그냥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일단락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힐러리 정책이 어떤 거냐. 왜냐하면 힐러리는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예측 불허한 이런 정책들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어떤 극단적인 이런 불확실한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면 그런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런다 그러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은 어떤 시장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이제 정책들도 갖고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죠.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하는 행보를 보면. 근데 여기 예측 가능한 거는 그냥 안도할 수는 있어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호재는 호재가 아닌 것처럼 크게 호재로 볼 거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클린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클린턴이 지금은 조금 우세하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악재로 좀 보고, 트럼프가 되면 이거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되면 보호무역도 굉장히 좀 강화가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친환경 이런 쪽 섹터들 있죠. 지금 구산업 요 옛날 산업들을 시장을 더
뭐 강화시켜야 된다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오면 트럼프의 정책에 속한 이런 산업들도 저는 좀 단기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 있죠. 뭐 자동차라든지 IT 이런 쪽도 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호무역 어떤 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힐러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힐러리가 되게 되면 일단은 달러는 좀 강세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달러는 강세가 나오는데 달러 강세가 나오면 이제 좀 유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잠시만요. 물 좀 먹. 유가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유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당선이 되고 유가 하락이 나오면 아마 거기가 좀 바닥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힐러리가 당선될 것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지금 미리 좀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오긴 어렵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돼서 만약에 유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유가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면 저는 그때가 좀 타이밍이 좀 될 수 있다. 예, 우리 회원님들한테 타이밍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고 우리 회원님들은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자, 두 번째 뉴스. OCI. 자, 폴리실리콘 가격 예, 상승으로 이익 개선 기대. 좀 요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자, 태양광 폴리실리콘 지금 제조하는 업체죠. OCI가. 근데 요 회사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지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예, 내년이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OCI는 이렇게 좀 보세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거의 뭐 바닥치고 지금 예, 저점은 다진 상황인데 힐러리가 일단 되면은 이 힐러리는 친환경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체니까 이쪽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요거는 좀 긴 어떤 테마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업황 개선이 좀 나올 수 있는 해가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독일의 이 폴리실리콘 업체 바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바커가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테네시에 공장이 있는데 이 바커가 순도 높은 고순도 쪽은 OCI랑 지금 독일의 바커가 둘이 버금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시장 점유율, 예, 그리고 생산 캐파라든지 이런 게 좀 버금가는 수준인데 지금 바커 공장이 지금 중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고, 예,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재고 부담이 있다 보니까 공장을 지금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생산량을 지금 줄인 거니까 그러면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금 거의 저점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관심을 좀 갖고 그러니까 가격도 저점을 찍었지. 그리고 힐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그러면 OCI는 그리고 내년에 더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 사실 뭐 두려울 게 별로 없는 거죠. 예,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OCI는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예, 폴리실리콘 업체도 하나 인수를 했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 내년에 또 원가 절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원가 절감해서 이익도 커질 수 있지. 그리고 점유율도 늘어날 수 있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책도 좀 우호적이지. 뭐 여러 가지 다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는 꾸준히 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네요. 자, 세 번째 뉴스. 자,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 적자 지속될 것 뭐죠?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하나 갤러리아 타임이 뭐 작년에
면세점 취득하면서 뭐 난리가 한번 났었죠. 급등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면세점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어떤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했어요. 면세점 사업자도 늘어났지. 거기에 뭐 중국은 지금 관광객, 뭐 여행객 이런 거 규제 들어가지, 뭐 쇼핑 뭐 많이 못하게 하고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면세점이 뭐 사업자 늘어났지. 그러면 사업자를 늘어났으면 마케팅을 늘려야 되겠죠. 왜냐면 경쟁이 심해진 거니까. 그럼 마케팅 비용 늘어나지, 뭐 그 판촉비도 늘어나지, 뭐 광고비 늘어나지. 이러면 뭐 어렵겠죠. 예. 그리고 투자도 더 늘려야 되니까, 경쟁해야 되니까 투자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수요층은 한정적인데 공급이 늘어난 상황이니까 이 면세점 사업은 좋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우리 회원님들 뭐 호텔 신라 얘기 많이 했어요. 이제 꾸준히 매도하라고. 이젠 안 된다. 이젠 안 된다는 거죠. 예. 산업이 변했어요. 변한 거를 감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만 얼마나 시내 면세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쵸? 이런 거는 뭐 어떤 투자 관점으로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예. 여기서 뭐 그렇다고 해서 면세점 사업자를 뭐 연구 사업도 아니고 이게 뭐 5년 한시법으로 뭐 앞으로는 뭐 수정이 될 수도 있지만 뭐 5년 한시법으로 사업자를 5년 동안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투자해서 5년 안에 뽑아 먹어야 되는데 어디 대기업들이 한번 투자하면 뭐 단기간에 뽑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빵집 하나 차리더라도 빵집 뭐 체인점 들어가서 2억 3억 주고 차리면 그거 2억 3억 본전 뽑고 나오려면 몇 년 걸리는데 면세점이 언제 이거 5년 동안 투자해갖고 언제 본전 뽑고 언제 나오냐고요. 그 5년 그러면 끝나면 사업자 이제 뭐 끝나면 그러면 다시 또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확실하잖아요.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안 되면. 예. 그럼 그 자리에서 뭐 할 거냐는 거죠. 이미 투자해 놓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법도 되게 웃기는 법인데 해외에서는 대부분 다 최소 단위가 10년이고 그리고 대부분 다 연구 사업자거든요. 한번 사업하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는 5년 한시법이라니까 답답한 거죠. 예. 정부가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면세점 경쟁력을 전 세계 1위로 끌어올리겠다고 해놓고 5년 동안 장사하라 그러니 그러면 이 사업자들은 단기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예. 근데 뭐 길게 봐야지 뭐든지 단기적으로 뭘 전략을 세워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면세점 이 주식 기업을 볼 때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느냐 요거는 되게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요거는 우리 회원님들 이게 어떤 구조적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정책이 변하든지 그러기 전까지는 뭐 어떤 낙폭 과대 뭐 기술적 반등 외에는 노리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저번 달이 아니고 한 8월 예, 우리 휴가 시즌에 중국 여행객 뭐 사상 최대거든요. 근데도 면세점 안 오르잖아요. 이거는 여행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산업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산업의 트렌드가 변했으니까 잘 감지를 하고 우리 회원님들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반도체 산업 블루오션 이제 자동차가 될 것이다. 뭐 이제 요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예, 요거는 좀 팩트가 맞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PC에서 우리 그 데스크탑이죠.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면서 요게 이제 거의 뭐 포화 상태 아닙니까? 스마트폰 지금 없는 사람 없고 그리고 교체 주기가 좀
그전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신성장 동력으로 자동차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동차가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반도체라는 게 뭐 메모리도 그렇고 비메모리도 그렇고 한 200개 이상이 지금 탑재되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스마트 카로 변하게 되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이런 걸로 되게 되면 반도체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 이 하드웨어 기업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장기적인 테마니까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크게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길게 장황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일단은 반도체도 일단 관심을 갖고요. 일단 이거는 기술력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아니면 PC에 들어가는 이런 자동차 반도체보다 훨씬 내구성이 강해야 되겠죠. 자동차는 뭐 진동도 있고 뭐 일부 충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쿵 하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반도체는 일단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닌다 그래서 뭐 LG 들고 다니나 삼성 들고 다니나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자동차를 타냐에 따라서 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면 다 안전도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 자동차는 좀 요 기술력도 좀 필요하고 어떤 검증된 요런 회사들을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됩니다. 요런 건 옥석이 확실하게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거를 좀 알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오거든요. 모든 게 다 센서로 반응을 할 테니까. 그래서 센서 관련된 이런 회사들은 관심을 좀 갖고 좀 봐야 되고 센서 수요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5번째 뉴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조금 길게 하다 보니까 완전 타이트하네요. 자, 5번째 뉴스. 자, 아동복 편집샵이죠. 사업 키운 아가방 부진 탈출할까 그러는데 이제 아가방은 제가 과거에도 지금 뭐 작년부터 아마 계속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아가방은 안 된다는 거, 부진 탈출할까 이러는데 못 한다는 거 제 회원님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이미 이쪽은 매출이 줄기 시작했고요. 2010년에 아가방 컴퍼니가 매출 2천억을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제로 투 세븐 있죠. 뭐 우리 어머니들, 주부님들은 아마 아실 텐데 궁중비책 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로 투 세븐이나 뭐 서양 네트워크스 요런 기업들이 이제 좀 뭐 브랜드 파워를 키워가면서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1,500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요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인구 구조로 보면 아이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중국은 이제 뭐 산하 제한을 폐지했으니까 뭐 1자녀에서 이제 2자녀로 바꿨죠. 그러니까 뭐 중국 업체들 중국에 이제 진출하는 요런 뭐 엔젤 산업들은 좀 좋아질 수 있다. 뭐 좀 요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안 좋아진다니까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애기들 옷 뭐 부자들은 있겠죠. 한국 뭐 제품 좋아하니까. 근데 부자들이 많겠습니까? 서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 지금 월급 뭐 80에서 100만 원 받아서 우리나라 애기들 옷 사입히는 거 부담스럽단 말이죠. 우리 주부님들도 부담스러운데 브랜드 옷 입히는 게 안 된다는 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8, 90년대 하더라도 형옷 물려 입고 누나 옷 물려 입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굉장히 나중에 중국의 어떤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을 때 커질 수 있는 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느린 거죠, 느린 거. 네, 우리가 옷은 나중이잖아요. 먹는 거가 더 중요하겠죠. 애기들한테
뭐 좋은 옷 입힐래, 좋은 거 먹일래, 그러면 좋은 거 먼저 먹이지 않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옷은 뭐 좀 이렇게 물려서 입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뭐 애가 건강에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류 사업 쪽으로, 애기들 의류 사업 쪽으로 좀 커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쪽 산업들은 작년에 뭐 중국이 성장하면서 좀 반짝하긴 했는데 뭐 크게 뭐 물론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야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6번째 뉴스. 자, 삼성전자 내년 3월 갤럭시 S8이죠. S8이 이제 나온다 그럽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노트 7을 이제 좀 망치면서 이미지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요렇게 좀 보세요. 이번에 진짜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뭐 다시 어떤 또 리콜 사태가 뭐 다시 한번 터진다 그러면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이번에 음성인식 솔루션이 아마 탑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근데 요게 요 관련주들을 내년 뭐 상반기에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런 것들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잡지 말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거든요. 요런 것들 고럴 때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음성인식이 지금 뭐 아마존도 그렇고 음성인식, 알리바바도 그렇고요. 음성인식 쪽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글로벌한 회사들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아마 LG도 이런 쪽으로 따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본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잖아요. 말하는 동물. 예. 근데 동물이랑 다른 게 손가락을 잘 쓰죠. 사람이. 예.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제 많은 걸 했었는데 사람은 원래 말하기가 더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가락으로 뭘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어보다 말로 전달하는 게 더 전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으니까 음성인식 쪽이 굉장히 강해질 확률이 높아요. 음성인식 쪽이. 예. 그래서 목소리를 인식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만약에 내 자동차가 내 목소리를 인식하고 작동을 하면 그거보다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추라고. 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쵸? 예, 음성인식 쪽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쪽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으니까 요거 관심을 갖고, 요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 그리고, 공급을 하는 기업들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음성인식 쪽이 저는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뉴스. 자, 7분 능선, 3분기 어닝 시즌, 더 낮아진 실적 눈높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3분기는 뭐 어닝이 좋을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가 워낙에 뭐, 한 3조 원, 가까이, 지금 3조 원? 한 4조 원까지도 까먹었으니까, 삼성전자 혼자. 그럼 당연히 뭐, 어닝이 좋을 수 없겠죠. 이 4조 원이면 삼성전자 말고, 이 다른 기업들이 4조 벌려면 쎄 빠지거든요. 예, 한 몇십 개 합쳐야 4조 벌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혼자 갤럭시 노트 7으로 4조를 까먹었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 없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요거는 뭐 일시적인 거니까 사실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닙니다. 뭐 눈높이는 낮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뭐 시장이 뭐 코스피가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한 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었고, 거기에 뭐 삼성전자도 좀 있었고, 트럼프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도 좀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 혹은 뭐 좀 눈치 보기 뭐 이런 흐름이 좀 나온 거지. 뭐 우리 이번에 어닝이 뭐 예측 불가능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그런 실적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주식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좀 낙폭이 좀 실적 섹터들 중에 우리나라 산업들 중에 좀 실적이 안 좋은 요런 섹터가 뭐 석유,
예, 뭐, 요 가스, 요 관련주, 예, 그러니까 화학주죠. 요쪽이 좀 약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뭐, 호텔 레저, 이 면세점까지 포함입니다. 요런 쪽이 좀 마이너스 한 12%, 예, 전년 대비. 그리고 뭐, 증권주도, 뭐, 우리가 올해 뭐 거래 시간을 좀 늘렸죠. 3시에서 3시 반까지 늘렸는데 전혀 지금 거래량이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거래량이 뭐 작년 지금 뭐 활발할 때 대비하면 거의 반토막이에요. 막 7조 거래되던 시장이 지금 4조 거래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거래량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증권사 쪽 이익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뭐 게임 쪽도 지금 실적이 안 좋고 모바일 게임 뭐 지금 뭐 돈 버는 기업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이 좀 안 좋고, 다만 이제 좀 좋았던 게 뭐 저유가 지금 시대니까 뭐 항공주는 좀 좋았고, 그리고 뭐 여행객 뭐 수는 많이 늘었으니까 요런 거는 좀 괜찮았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뭐 관련 장비들, 예, 요런 쪽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기업들이나 뭐 의류 장비 쪽도, 예, 영업이익은 뭐 전년 대비는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탑픽은 좀 반도체 쪽이 좀 가장 좀 크게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이쪽 섹터들은 좀 좋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죠. 다음 뉴스. 자, 8번째 뉴스. 셀바이오텍 낙폭 과대. 자, 강력 매수 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글쎄요. 예, 이제 낙폭 과대는 맞는데 강력 매수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낙폭 과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좀 노려볼 만하고요. 셀바이오텍은 좀 이렇게 보세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이 셀바이오텍에서 팔고 있는 이 유산균이 있거든요. 듀오락이라고 제품이 있는데 저도 이걸 먹어봤었습니다. 저도 유산균, 예, 관심 있게 저도 매일매일 먹는 사람이라 셀바이오텍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예요. 이게, 네, 코팅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 뭐 4중 코팅 막 이러거든요. 보통 막 2중 코팅만 하더라도 장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장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녹지 않게 잘 유산균을, 예, 장까지, 예,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셀바이오텍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요 회사인데 듀오락이 이번에 브랜드 이제 리뉴얼을 되면서 재고를 일단 털고 가려고 생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분기 매출이 좀 많이 줄었고, 네, 영업이익도 좀 많이 준 거죠. 근데 요거는 뭐 일시적인 어떤 악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이기 때문에 좀 과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저는 시장에서 좀 오버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셀바이오텍은 굉장히 좀 좋은 회사고, 저점 매수, 일단 지금 현재로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점 매수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은 뭐 이게 뭐 구조적인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관심을 좀 갖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유산균은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어떤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삶의 질이 좀 많이 높아졌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관심을 삶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먹게 되면요, 이런 유산균 같은 경우는 뭐 간에 물이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위에 물이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장기간 복용했을 때 뭐 부작용이 굉장히 낮은 이런 건강기능식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을 확률이 높아요. 예. 한번 먹기 시작하면, 특히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어른들은 더더욱 그렇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좀 갖고 보시고요. 이게 그리고 그 중국 아메이에도 이게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아메이에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실적도 좋아질 수 있고, 이게 뭐 여기저기 ODM으로 많이, 예,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쪽 요 유산균, 예,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 요 관련주들은 어떤 장기적인 테마니까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번 자세히 요 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갔네. 예. 자, 우리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자, 함께 부자되는 절제 주식투자연구소 전문가 절제신이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아침 시황방송 이제 꾸준히 하니까요. 자주자주 듣고 우리 회원님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